식탁 밑에서 애처로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강아지에게 딱 한 입만이라며 음식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이 아이를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사료만 먹으면 얼마나 불쌍해. 이 생각 완전히 틀렸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른 반찬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욕구를 강아지에게 덮어씌운 철저히 이기적인 투사입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건넨 그 한 입이 어떻게 17가지 비극을 부르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착각, 후광 효과입니다. 하나의 긍정적 특성이 다른 모든 것까지 좋게 보이게 만드는 인지 오류입니다. 포도가 항산화 식품이라는 정보가 강아지에게도 좋겠지라는 착각으로 번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됩니다. 포도와 건포도, 그리고 요즘 인기인 샤인머스켓. 한 알쯤 주면 아이가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이 강아지의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섭취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구토와 설사로 시작해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이 영구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단 한 알이 신장을 셧다운시킵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마카다미아는 강아지에게 신경독으로 작용해 12간 이내에 뒷다리 마비와 고열을 일으킵니다. 아보카도 역시 과육, 씨앗, 껍질, 잎까지 모두 퍼신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어 구토와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제로 슈거 간식입니다. 자일리톨이 들어간 무설탕 껌, 무설탕 캔디. 인간에게는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즉사 스위치입니다. 체중 1kg당 0.1지만으로 인슐린이 폭주하고 섭취 후 30분 이내에 저혈당 쇼크가 시작되며 간세포가 괴사합니다. 내 몸에 좋다는 오만함이 가장 빠르게 아이의 숨통을 끊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맨날 먹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 한마디가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인지 오류입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전, 고소한 부침개. 명절인데 우리 막내도 한 입이라며 누군가 튀김 조각을 건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으면 봐, 괜찮잖아 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하지만 튀김의 기름은 췌장에 조용히 시한폭탄을 설치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24시간에서 72시간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멀쩡함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유 한 모금, 치즈 한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증상이 없어도 장내 환경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만성 설사, 영양 흡수 장애가 나타났을 때 보호자는 원래 배가 약한 아이라고 해석하죠. 몇 달 전 습관적으로 줬던 치즈 조각과 연결짓지 못합니다. 털에 좋다는 속설로 퍼진 날계란도 위험합니다. 흰자에 포함된 아비딘이 비오틴 흡수를 차단해 역설적으로 탈모를 부릅니다. 생연어에 숨은 기생충은 감염 후 일주일 내에 치사율 90%의 연어 중독병을 일으킵니다. 저번에 줬는데 괜찮았어요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혹 삶아 물렁한 음식,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조각. 이런 시각적 단서가 뇌에 이건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부드러움이 뱃속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어와 오징어가 대표적입니다. 혹 삶아 젓가락으로 쉽게 끊어지는 문어 숙회, 쫄깃한 마른 오징어 진미채. 인간의 입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음식을 잘게 씹지 않고 거의 통째로 삼킵니다. 위산과 만난 문어와 오징어는 수분을 빨아들이며 몇 배로 팽창합니다. 위장 안에서 고무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을 막아버리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자두, 체리, 살구의 씨앗도 치명적입니다. 작고 앙증맞은 크기지만 씨앗 내부의 아미그달린은 체내에서 청산가리의 원료를 생성합니다. 통째로 삼키면 장폐색, 깨물어 삼키면 중독. 작고 귀여운 겉모습 뒤에 청산가리 흉기가 숨어 있습니다. 혹 익힌 치킨뼈는 어떨까요? 손으로 꺾으면 바스라질 듯 연합니다. 하지만 조기의 뼈는 하늘을 날기 위해 속이 비어있어 부러지면 면도날처럼 예리한 파편이 됩니다. 식도를 긁고 위벽을 찢고 장을 뚫습니다. 내구 출혈이 시작되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다양하게 먹어야 해요. 반려견 커뮤니티에서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린 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파, 마늘, 파. 한식의 기본 양념이자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티오황산염은 강아지의 적혈구를 직접 공격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고 강아지는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짜장면 소스에 양파, 불고기 양념에 마늘, 열을 가해도 독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맥주 한 모금 주는데 좋아해요.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간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장난으로 준 한 모금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테오브로민, 커피의 카페인 역시 심장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게 만들어 치명적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소금입니다. 강아지에게는 땀샘이 거의 없어 과잉 나트륨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혈액에 쌓인 나트륨은 뇌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 고나트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발작, 경련, 혼수 상태, 생명을 연장시키려던 행위가 뇌를 파괴합니다. 17가지 위험 음식, 머리로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손은 여전히 움직일까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정보 저장과 행동 억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포도가 위험하다는 정보는 기억 창고에 저장되지만 눈앞의 충동을 멈추는 브레이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브레이크는 감정적 보상 앞에서 쉽게 풀려버립니다. 뇌에는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는 자동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구별 필터가 없습니다. 축축한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존재가 사람이든 강아지든 뇌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저 눈빛에 응답해야 내가 좋은 존재라는 신호를 보내고 손이 저절로 음식을 집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절은 뇌의 작은 고통으로 기록됩니다. SNS에서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달리지 않았을 때의 그 묘한 쓸쓸함. 뇌과학적으로 사회적 거부감은 신체적 통증과 비슷한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강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는 순간 뇌는 나는 지금 냉정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경고를 울립니다. 이 불쾌감을 피하려고 딱 한 입은 괜찮겠지 라는 타협점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알면서도 왜 그랬지 라는 자책. 그 질문 자체가 답입니다. 아는 것과 멈추는 것은 처음부터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귀여운 강아지 영상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쇼폼 영상 속 강아지들은 수박을 베어 물고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듭니다. 조회수는 수백만, 댓글은 우리 집 애도 이거 좋아해요로 가득합니다. 어느새 뇌는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다들 주는데 괜찮은가 보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강아지가 포도를 먹고 쓰러진 영상은 업로드되지 않고 올라와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성공 사례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존자 편향이라 부릅니다. 살아남은 것만 보이니까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반려동물 커뮤니티는 이 편향을 더욱 단단하게 굳힙니다. 우리 애 10년째 사람 음식 먹는데 건강해요 라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반박하면 전문가인 척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틀린 정보를 지적하면 공격받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잘못된 정보만 살아남아 상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가장 교묘한 함정은 사랑이라는 포장입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이 말 앞에서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리학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해하는 건 아이인가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인가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보며 뿌듯해하는 그 순간의 주인공은 사실 보호자 자신입니다. 같은 애처로운 눈빛 앞에서 어떤 보호자는 무너지고 어떤 보호자는 담우하게 돌아섭니다. 차이는 정보의 형태에 있습니다. 막연히 위험해 라고 아는 것과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지 아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뇌과학자들은 행동 억제가 작동하려면 감정적 무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정보는 기억 창고에 저장되지만 행동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포도 한 알이 72시간 안에 신장세포를 괴사시킨다는 문장은 뇌의 선명한 장면을 각인시킵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또 다른 차이는 죄책감의 방향입니다. 무너지는 보호자는 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반면 단호한 보호자는 주면 내가 아이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절을 박탈로 볼 것인가, 보호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가 손을 멈추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들은 대안 행동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애처로운 눈빛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음식 대신 건넬 수 있는 것을 미리 마련합니다. 수의사가 검증한 펫 전용 간식, 삶은 닭가슴살, 얼린 수박 조각. 거절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면 죄책감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성숙한 사랑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17가지 일상 속 독약과 그것을 건네게 만드는 4가지 심리적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강아지에게 덮어씌우는 의인화, 내 몸에 좋으면 아이에게도 좋을 거라는 후광 효과,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라는 확증 편향,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맞을 거라는 집단적 믿음. 이 4가지 착각은 모두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포도 한 알이 72시간 안에 신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자일리톨 0, 1g이 30분 만에 간을 녹인다는 것을, 이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뇌에 새기는 순간 손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볼 때 미리 준비한 안전한 간식을 건네는 것입니다.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주지만 그것이 독이 아닌 사랑이 됩니다. 애처로운 눈빛을 단호히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냉정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 눈빛 뒤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간과 신장과 심장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보호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